아니 대체 ETF가 뭐길래 쟤는 ETF 얘기를 저렇게 주구장창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ETF에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요. 정작 ETF가 뭔지, 또 제가 왜 ETF를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는지, 왜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히 ETF가 편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주린이들에게 ETF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투자 수단인지, 또 투자에 오랜 시간을 쏟을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 왜 ETF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ETF가 뭔지 제가 15초 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ETF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펀드는 여러 가지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는 의미고, 가운데 있는 지수는 이 주식을 그냥 모은 게 아니라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모아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 우량주 200개 종목을 모아놨다는 거고, 헬스케어 지수라고 하면 헬스케어 관련 기업을 모아뒀다, 이런 얘기죠. ETF는 이렇게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만든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펀드라면 매니저가 잘 나가는 주식을 골라서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게 목표지만, ETF는 정해진 지수를 최대한 잘 따라가서 지수만큼 수익을 내주겠다는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앞에 붙은 상장, 요거는 이렇게 모은 주식 주머니, 즉 펀드를 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ETF를 재테크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이유, 저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공부하는 데 시간이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하는 과정을 아주 단순화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시장을 골라야겠죠. 한국에 투자할지, 아니면 미국, 중국, 베트남에 투자할지, 요새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요. 이 다양한 시장 중에서 어디가 유망할지를 골라야겠죠. 각국 경제 상황, 과거 시장 성과, 거시경제 변수, 또 시장마다 주도주도 각각 다 다를 것이고요. 여기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제 시장을 고르셨으면 거기서 다시 업종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떤 업종이 유망할지, 변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업종이 각광받을지,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업종까지 공부를 하셔서 범위를 좁혔으면 또 이제 개별 기업으로 넘어가야겠죠. 기업의 현재 CEO는 누구고,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배당은 주는지, 앞으로 얼마나 줄 것 같은지, 경쟁사는 어디고, 자회사는 뭐가 있고, 신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모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좁혀가는 탑다운 투자든, 아니면 기업단부터 고민하는 바텀업 투자든, 어쨌든 정말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공부가 주식 투자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ETF는 이 모든 공부를 다 하지는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솔직히 어떤 산업이 잘 나갈지 잘 모르겠다. 기억하시겠지만 공유경제가 그렇게 각광을 받더니 코로나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산업 전망이 어렵다. 그런데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미국 증시의 S&P 500이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처럼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를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진국은 안 망하겠지. 아니면 더 확대하면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넓혀가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개별 업종에 투자하는 ETF, 또 특정 섹터의 주도주에만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와 공부 수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즉, 주식 공부를 처음부터 열심히 끝까지 다 할 필요가 없이 아는 만큼 확신하는 수준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ETF의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ETF를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 투자할 때 따라오는 각종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는 각종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최고 경영자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업종에서 다른 경쟁 기업들은 다 돈을 잘 버는데 내가 고른 기업이 갑자기 이상한 신사업에 뛰어들어서 돈을 까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모회사는 생각한 대로 돈을 잘 버는데 자회사가 골치를 썩힌다든지 변수가 상당히 많죠. 이런 개별 기업 리스크는 ETF를 투자해서 다양한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하면 조금 덜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거래 비용이 싸다는 점인데요. 물론 이건 투자 기간을 좀 짧게 보는 분들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 직장인들은 모두 퇴직연금 가지고 있잖아요. 연금처럼 강제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저는 ETF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DC형으로 직접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관리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DB형으로 회사가 알아서 운용해 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중에서 특히 내가 DC형이어서 직접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의 특징은 펀드 보수, 즉 수수료가 싸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매니저가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처음에 ETF를 만들 때 약속했던 규칙대로 운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떤 종목을 얼만큼 담을까에 대해서 처음에 한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거에 신경을 쓰는 게 ETF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우리 퇴직연금에는 개별 종목을 담을 수 없으니까 사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액티브 펀드냐 패시브 펀드냐 요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둘 중에 수수료만 놓고 보면 패시브 펀드, 즉 ETF가 압도적으로 쌉니다. 일부 액티브 펀드에 존재하는 환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ETF에는 없습니다. 수수료라는 게 물론 6개월이나 1년 투자할 때는 수익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날수록 수익률 차이로 돌아오거든요. 물론 수수료 이상의 값을 매년 하는 훌륭한 액티브 펀드들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그런 펀드를 고를 자신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ETF가 싸게 평탄을 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ETF 어떻게 사나요?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쉬워요. 각종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인데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장중의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이런 다양한 자산 운용사가 코스피에 ETF를 상장시켜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 이름을 보면 대략 이 ETF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규칙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이거, 일본, 토픽스, 합성 H 이게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실제 상품명인데요. 맨 앞에 있는 타이거 이건 운용사 브랜드를 뜻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타이거, 삼성은 코덱스, KB자산운용은 KB스타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붙이고요. 그 다음은 투자하는 대상을 설명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일본 토픽스 지수를 추종을 하는 거네요. 그 다음부터는 있는 ETF도 있고 또 없는 ETF도 있는데요. ETF가 합성 ETF일 경우, 즉 개별 실제 주식이 아니라 선물으로 운용을 하는 상품이라면 여기 합성이라는 게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H는 이걸 환해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국내 지수는 상관없지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신다면 환해지 상품인지 아닌지가 나중에 투자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해지라는 걸 판단을 하실 때는 이 마지막에 H가 붙어 있는지 아닌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이 시장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도 있어요. 인버스 ETF라고 하고요. 떨어질 때 곱절로 수익이 나는 인버스 2X, 요새는 곱버스라고 많이 하죠. 반대로 ETF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방향으로 한 배짜리 ETF는 따로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방향으로 2배 수익이 나면 레버리지라는 게 마지막에 붙습니다. 제가 ETF의 장점을 많이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모두가 ETF를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액티브와 패시브 투자법 가운데 뭐가 하나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둘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저 역시 제 이제 작고 귀여운 자산을 ETF와 개별 종목에 섞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는 각자의 상황과 또 성향 그리고 투자 경험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 한 가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액티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핏은 누구나 인정하는 액티브 투자의 달인이지만 유언으로 가족들한테는 내가 죽으면 국채 매입에 10%를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90%는 전부 미국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했대요. 아니 본인은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또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부인한테 액티브 투자 비법을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또 아니 차라리 종목을 하나 찍어서 유언장에 적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버핏은 자산의 대부분을 S&P 500 ETF에 넣으라고 했을까? 버핏은 본인이 이미 정립한 투자 철학도 있고 심지어 매일매일 공부도 하고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평소에 거의 도인 수준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잖아요.
아침에 먹는 메뉴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생이 주식이죠. 이 결과 매년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매년 냈지만 남은 가족들도 버핏처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바엔 인생을 좀 즐기면서 마음 편히 시장 전체를 따라가라는 게 아마 버핏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버핏의 길은 포기했지만 버핏 가족이라도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ETF에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개별 주식의 많은 것들을 다 알고 또 좋은 개별 주식만 속속 골라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공부할 여력이 부족한 생활인들에게 그래서 ETF가 적합한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하는 컨텐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